성장하였고 만화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소설의 여주인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저를 로이스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학문과 신앙과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왜 우리가 반드시 학문을 해야 되는가와 또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학문과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창조해야 되는가라는 세 가지 의식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학문. 저는 1963년도 1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 한 명을 낳기 위해서 딸 넷을 낳고 저는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아버지의 술 부정이 너무 심해서 엄마애가 주로 얻어먹는 폭력적인 감정이 매주마다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굉장히 놀렸기 때문에 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 것은 만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만화는 저를 굉장히 공주로 만들어줬고 집안의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또한 가정 프로에 저를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제가 상상력을 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써야 될 만큼 눈이 나빴습니다. 근데 만화에서 시작하여서 자연히 동화책을 좋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소설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것은 몽고메리가 쓴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동화책이 있는데 그걸 참 좋아했고요. 앤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는 작은 아씨들이라고 올코트라는 사람이 쓴 작은 아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의 딸이 나오는데 둘째 딸 조우가 저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원이 굉장히 큰 서재에서 글을 쓰면서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81년도 제가 성대 어문계열에 입학해서 2학년 때 국문과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81년도 시대 상황은 저의 꿈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캠퍼스에서 제가 알고 있던 한 선배가 사법경찰들에게 맞으면서 머리채를 끌려다니고 그리고 잡혀간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꿈을 접고 운동권에 뛰어들어서 운동권 여학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동권 사회주의를 공부하면서 전공에 대한 그 열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국문과에 대한 기대로 왔지만 국문학보다도 사회주의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문학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서 제 사고방법이 굉장히 이분적이 돼갖고 우리가 지금 정치가를 보면 381 세대라고 보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방법이 굉장히 극단적이죠. 양보와 어떤 타협과 설득이 없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고 다양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고방법이 있었는데 그 사고방법이 저한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선입감과 고정관념이 사회주의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형성돼서 나중에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런 고정관념과 어떤 선입감, 교만이 저를 학문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됐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 배울 마음을 갖고 듣기보다도 먼저 딱 판단 짓기 때문에 저한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국문학에 대한 전공에 대한 본래 열정을 회복한 것은 신앙을 갖게 되면서였습니다. 신앙은 제가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운동권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이 자퇴를 하고 야학이나 노동운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회과학 방법론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본질인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국문과에서는 그 매년마다 답사를 떠났는데 그때 정선 아리랑이나 밀양 아리랑 조사 때문에 정선과 밀양을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아리랑이나 설화나 민담 등을 많이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 우리나라 문학에 대한 그 가치관이 많이 새로워졌고 한국의 역사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한국 민족이 이렇게 선하구나, 이렇게 선하고 정말 그 예비된 선한 민족,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됐고 그걸 통해서 역사에 대한 눈도 많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어문 계열에서는 가장 높은 과가 영문과였고 국문과는 가장 인기가 없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국문학은 밥 벌어먹기 힘든 과인데 왜 가냐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제 안에 전공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힘이 있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저는 영적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학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공이 국문학이든 철학이든 공학이든 상관없이 전공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전공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전공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공이든지 자기가 그 전공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공에 대한 자세가 10년과 20년 또는 30년 후에 자기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문은 바로 자세입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학문은 어떤 자세로 공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많이 있지만 이걸 어떤 자세로 듣는가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과 변화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학문하는 자세는 철저히 겸손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발견된 것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것이 바로 나의 전공을 통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전공에 대한 자세가 새로워졌습니다. 그전에는 배우기보다도 누구 작품은 어떻다, 누구는 평론이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친구들한테 그런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과연 그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국문과를 나와서 국어 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한비아 씨처럼 여행을 다니면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런 꿈에는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요한 목사님은 대학원에 관한 비전을 어릴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것은 국문학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문과가 어떻게 세계 선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목사님의 비전대로 한국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도 한국학과가 36개나 생겼는데 보낼 사람이 없고 동구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국문학을 나온 저와 이 동기나 선배들에게 영적 비전이 없어서 국문과 나와서 취업하거나 교사할 생각만 하고 교수가 될 생각을 했지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놀란 것은 시카고 공항에 그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어나 한국 문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은 몇 권이 안 됐어요. 10권도 안 됐어요. 5-6권이었는데 그 분량이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분량과 똑같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수준이 베트남과 똑같은 수준으로 됐다는 거죠. 그것은 국문학을 전공한 선배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마치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인도와도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문학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문학이 굉장히 위상이 높은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비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학을 세계화하는 것과 한국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1000명의 목자 교수를 키우겠다는 비전을 갖고 대학원에 가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 준비하고 했는데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재수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유일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청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 동생들이 4명이나 됐기 때문에 집안도 어려워서 부모님들은 그 동생들의 학비 때문에 대학원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사 생활 자체를 핍박하였습니다. 저는 시향에 다녀오느라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또한 언제 집 나가려고 이렇게 집을 나가라고 아버지가 강력하게